아니겠습니까? 풀이하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라는 뜻인데요. 과거에 널리 쓰였던 말이 고아입니다. 고아. 부모를 여의거나 부모에게 버림받아서 몸붙일 곳이 없는 아이, 이런 뜻이 고아인데요. 시설에서 자란 이들은 어떻게 사회에 나오고 또 자립을 할까요? 시민단체인 고아 건익연대 조윤환 대표 스튜디오에 직접 모셔서 고아 또 요보 아동 이 대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이게 참 이 용어도 참 그렇습니다. 언론에서도 차별하고 편견을 준다는 뜻에서 고아를 일부러 안 썼었어요. 예전에 쓰던 용어인데, 그래서 요보호 아동으로 바뀌었는데, 대표님은 이 요보호 아동이라는 용어를 다시 고아로 불러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이유가 뭘까요? 먼저 언제부턴가 네. 고아들이 사람들이 꺼려하고 싫어하는 프랑켄슈타인이 되어버렸어요. 네. 그러면서 프랑켄슈타인을 만든 어른과 복지 전문가들, 정부가 이 참혹한 이 결과를 감추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고아에 대한 정체성을 없애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투명 인간이 되게 하여서 마치 맨인블랙의 그 외계인들처럼 숨어 살길 원하는 거예요. 맨인블랙의 외계인 같이 생각하게 됐다. 생각하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커밍아웃 시대에 고아라는 단어조차도 못 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안타깝게 작년 4월에는 분명히 나는 미혼모라는 그런 뉴스가 떴습니다. 그렇죠. 지금 커밍아웃 시대에 여전히 고아들은 감춰야 하는 실태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미혼모로도 밝히고 있는데, 내가 고아면 고아라고 하면 되지 뭐 요보 아동 이런 용어를 쓸 필요가 있냐, 이런 말씀인데, 자, 제가 사전적 의미의 고아라는 뜻을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사람들을 고아라고 부르면 될까요? 흔히 고아라면 부모가 없는 아이라고 아마 여겨질 겁니다. 외로울 고자의 아이였잖아요. 외로울 거고 부모가 없는 아이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되어집니다만, 그렇죠. 지금 고아는 실질적으로 부모의 유무와 상관없이 13세 미만 영유 아동들이 가정에서 자라지 못하고 시설에서 자란 영유 아동. 그렇죠. 시설. 부모가 있고 그걸 떠나서 시설이라는 곳. 그렇죠. 시설에서 자라면 고아가 되는 거죠. 자, 우리 저희 때만 해도 고아라면 부모가 없을 때는 고아를 표현했는데, 지금은 용어 좀 달라졌는데, 기억나십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고아가 좀 많았어요. 전쟁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전쟁 고아라는 표현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고아가 되는 겁니까? 지금은 솔직히 개인주의를 넘어서 이기주의적인 사회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의 이익을 위해서, 어른들의 편리를 위해서 라면 자신의 자식도 쉽게 버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아이를 버린다는 거죠, 자신을. 그렇죠. 무책임하게 아이를 버리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고아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어른들이 버려서 고아가 발생하고, 이런 사람들을 고아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이게 통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고아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거의 몇 명쯤 되나요? 현재 시설에 입소해서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이 한 4만 명 가까이 되고요. 4만요? 240개 고아원에서 살고 있고요. 매년 한 6천 명의 고아들이 버려지고 있고요. 많네요. 그리고 시설에서 생활하고 18세가 돼서 나오던 아이들이 약 4천 명 가까이가 되고 있습니다. 매년. 4만 중에 6천이 들어오고 4천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총 건국 이래 지금 살아있는 총 고아들의 인원이, 그러니까 시설 퇴소인의 인원까지 해서 한 100만 명 가까이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입양 같은 것도 되잖아요. 입양돼서 가정으로 가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통계가 있나요? 실제적으로 거의 고아가 발견됐을 때 입양으로 가기엔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유기아동일 경우에 입양이라는 것은 반드시 출생신고가 돼 있어야만이 입양이 가능해요. 근데 출생신고가 안 됐기 때문에 입양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시설로 가게 돼 있어요. 다시 시설로 간다고요? 거의 다 시설로 가고? 왜냐면 출생신고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럼 시설에 있던 사람은 입양이 되지 않나요? 그래서 시설에 들어가면 이제 그때 이제 일가 창립이 됩니다. 신고가 되고. 신고되면서 근데 거기서 부모, 친권자가 고아원 원장님이기 때문에 고아원 원장님의 승낙이 필요한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아 원장님은 그 시설의 유지를 위해서 예. 고아들이 입양되는 걸 원치 않고 있는 게 추세입니다. 아, 추세라는 거죠? 거의 다 거의 그렇습니다. 거의 안 합니다. 예. 아니, 원래 그래 입양돼서 좋은 가정으로 가는 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시설 유지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또 그 얘기 들으니 갑자기 저도 처음 듣는 얘기 같긴 한데 그러면 이게 보호시설에 있다가 아니면 고아원 같은 데 있다가 네네. 성인이 되면 나오는 겁니까? 그렇죠. 법적으로는 예. 아동복지법에 의거하면 예. 18세가 되면 보호 종료가 돼서 예. 시설 생활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만 18세가 되면요? 예. 그런데 본인이 조금 한 1년만 더 있고 싶다. 우리 원장님 너무 좋다. 예.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예, 아니에요? 예외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 아동복지법 16조에 보면은 네. 대학을 갈 경우나 직업능력 개발 훈련 시설에서 교육을 받을 경우에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도 가능하네요. 예. 근데 이 경우도 예. 시설장님, 원장님의 재량에 의해서 그 지자체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라는 곳에 보호기간 연장을 심의를 요청해야 돼요. 요청해야 원장님이 되고. 신청을 해야 하는 거예요. 예. 당사자가 원하는 게 아니라 원장님이 반드시 신청을 해줘야만 이게 연장됩니다. 가능하다. 예. 조건이 까다롭다고 보이는데 예. 그럼 나올 때 제가 듣기로는 보육시설 나올 때는 자립정착금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얼마 정도 받습니까? 중앙정부에서는 예. 500만 원 이상 주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권고를 하고 있다고요? 권고하고 있는데 이건 강제 사항이 아니라서 지키지 않는 지자체가 있을 뿐더러 그렇죠. 500만 원 이상 넘게 주는 지자체는 없습니다. 500일반 이상 준 게 없습니다. 그거 뭐합니까? 예. 그거 받아가지고 뭐 보금자리 찾을 수 있습니까? 정착 가능합니까? 사회 잔윤도 이제 불가능한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아이고 우리가 20세 때 18세 때 돌아가봐요. 500으로 우리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예. 그건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모든 시청자가 알 것입니다. 돈이 좀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요건이 되면 고아원이나 시설을 나와서 자립을 해야 되는 거고 정착금은 멀쩡 금액을 받는 건데 이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홀로서기를 해야 되잖아요. 가장 어려워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어려운 문제는 주거 문제입니다. 그렇죠. 정착을 하려면 주거가 있어야 되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LH나 SH 주거 주택 중에 주거 취약계층 중에 한부모 가정, 노인, 장애인이 들어가 있는데 시설 태도인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혜택을 못 받아요. 한계적으로. 저 때는 아무것도 못 받지만 지금은 고아원 원장님의 어떤 그 동의서, 추천서에 의해서 이제 일부 몇 년 동안, 5년 동안, 5년에서 뭐 많게는 10년 받을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일정 기간 외에는 받을 수가 없고 스스로도 할 수 없는, 요청할 수 없는 태도인 스스로가 이 주거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많은 것 같은데 법적 개정도 필요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거 말고 이제 정착 어려움이 옆에서 보면 또 고아지 이렇게 말은 안 하겠지만 그럼 편견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고아에 대한 편견보다는 고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이해가 부족하다. 무슨 말입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일반 이제 우리가 이제 장애인분들과 이제 탈북자님들 보면 편견을 보지 않고 이해를 하려고 해요. 우리가 그들의 그 어려움을 인정하고 있죠. 몸에 불편한 거, 그리고 그들의 그 사회주의에 배운 그런 사상을 이해하고 그걸 받아들여요. 공산주의. 바꾸려 하진 않죠.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고아는 고아 그대로 인정해주지 않고 그런 잘못 그 고아에서 형성된 가치관을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거죠. 이해를 해줘야 하거든요. 그 자체를 이해해줘야 한다. 그 자체를 이해해주고 받아줘야 한다. 중요하다. 그럼요. 편견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 자체가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자체를 이해해야 한다 이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고아를 본인이 말을 안 하면 남들이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 말하지 않으면 않으려면 일명 이제 회사에 들어가려면 자기 소개서 쓰잖아요. 그러면 거짓 진술을 해야 돼요. 거짓말로. 그러면 처음부터 거짓 진술이 들어가는데 당연히 당당할 수가 없죠. 당당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또한 심사가 까다로운 직장 같은 경우에는 가족 관계 증명서를 요구합니다. 근데 그럴 때 대부분 고아들은 혼자 이름밖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엄마 아빠가 빠져 있죠. 그러면은 자신을 감추는 게 한계가 있고 여기서 중요한 게 포인트가 뭐냐면 하는 것을 감추는 것이 고아들의 생존 능력이 하나라고 간주하는 것이
너무 비참한 거고 이게 잘못됐다. 왜 고아를 감춰야 하는 사회인가? 그 대표 생각에는 감추지 말고 밝히고 그렇죠. 빨리 떳떳하게 고아 인권법이 제정돼야 합니다. 법이 필요하다. 고아 인권법이 제정되어서 고아라는 이유로 차별과 배척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아라는 이유로 탈북자님들이나 장애인분들처럼 이 오히려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 거죠. 오히려 더 뭔가 받아라. 그렇죠. 정부에서 이걸 인센티브를 줘야죠. 오히려 더 특혜를 하는 거죠. 예. 우리 대표님이 정말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광고를 좀 들어야 됩니다. 예. 자, 고아 권익연대 조윤한 고아 아동, 즉 고아에 대해서 자세히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잠시 광고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더 높은 자부심, 더 깊은 품격, 더 새로워진 이름. 호반 서밋. 송도 국제도시의 비전에 총 2671세대 대단지. 잠시 후 8시 10분부터 안영미 키우게 에헤 라디오가 방송됩니다. 채널 고정! 퇴근길 80분간의 시사탐험. 박지훈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자, 오늘 특별히 고아 권익연대 조윤한 대표를 모시고 유보호 아동, 즉 고아에 대해서 좀 심각하고 또 자세하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보육시설 생활을 하다가 성인이 돼서 지금 독립한 청년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 직접 전화 연결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이주연 씨 지금 나와 계시죠? 네, 나왔습니다. 예,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대구에 있습니다. 대구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제가 여쭤봐도 혹시 될까요? 네, 자동차 내비게이션 만드는 회사입니다. 제조업체. 내비게이션 제조업체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이주연 씨는 보육시설에서는 얼마나 계셨나요? 가난하기 때부터 네. 20살까지. 그러니까 20살이면 만 20살까지 있었다는 거죠? 네, 18살이 아니고? 거의, 네. 성인 고등학교 졸업하고요. 그러니까, 좀 시설, 원장님이 배려를 좀 해주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오면서 자립정착금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받았어요? 네, 받았습니다. 얼마 받았어요? 500만 원이요. 딱 500만 원 주던가요? 대구에서? 저 진천에서 받아가지고. 인천에서 받아서? 네. 그러면 가장 궁금한 게 집이 어딘지, 어디서 살고 있고 집을 어떻게 구했는지 이런 게 저는 가장 궁금해요. 집은 그 LH 통해가지고 예. 들어갔습니다. LH 갖고 그럼 거기 뭐 임대료 같은 것도 내고 있나요? 네, 내고 있습니다. 보증금 얼마에다가 임대료 시기. 그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다행이네요. 이게 또 제가 또 장애 그 복지가 있어가지고. 네. 다른 뭐 장애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복지 혜택을 좀 더 받은 것이다 이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자, 독립한 다른 친구들 중에 LH 전세에 살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주로 어디서 살고 있습니까? 주거가? 뭐 친구 집이나 뭐 네. 동네 후배 집이나 이런 데서 살고 있어요. 제 말씀 들어보니까 성공적으로 독립하고 너무 좀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 이주연 씨 같은 분들이 적다, 많지 않다는 게 그게 또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거 좀 생각해. 500만 원 받고 딴 데 막 쓰고 나쁜 길로 빠졌던 친구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뭐 어떤 친구들 혹시 보셨어요? 이렇게 좀 방탕길도 좀 빠진 아이들이 좀 있어가지고. 예. 500만 원 막 바로 써버리고 막 이런 분들도 있겠네요. 네, 그런 적도 네, 있어요. 어느 정도. 이주연 씨는 20살에 나왔는데 이 법이나 이런 거 보면 18세가 되면 보호 종료가 돼가 시설에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제도가 괜찮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확실한 그 주거 형태랑 예. 뭐 안정적이 뭐 공기업 이런 데라도 되면 그렇게 되면 좀 태도가 좀 되는지 예.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혹시 뭐 정부나 사회에서 좀 더 신경 썼으면 하는 부분 있나요? 좀 더 고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고 좀 예. 더 깊게 좀 관심 좀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어디 회사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용조용하게 단답형으로 답변하시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아유, 제가 마음이 다 아프네요. 좀 더 길게 좀 인터뷰 나누고 싶은데 제가 느낌이 딱 옵니다. 지금 옆에 누가 들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또박또박 몇 마디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마음이 둘이 그냥 난주 한번 얘기 더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직장 잘 다니시고 예. 예, 또 이 퇴소하는 후배들에게 좋은 롤 모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주연 씨하고 얘기 나눴는데 고학권익연대 조윤환 대표와 말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거죠? 솔직히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예. 옆에 누구 들을까 봐 이렇게 짧게 대답한 거 아닐까요? 글쎄 뭐 그럴 가능성이 있죠. 예, 바쁠 수도 있고요. 지금 예. 8시가 아직 안 됐으니까 퇴근하기는 어렵고 예, 거의 그리고 낯설죠. 처음으로 이렇게 직접 인터뷰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죠. 고아들이 직접 그것도 나오는. 있고 네. 혹시라도 편견 때문에 네, 그렇죠. 누가 더 네, 들을 네. 수 있으니까. 네. 자, 1132번님이 나 또한 시설에서 퇴소하여 자립하기까지 엄청난 노력으로 지금은 작은 기업을 운영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54살이나 먹은 저도 내 출신 성분을 말하기 꺼려집니다. 현실이 그만큼 어려운 거죠. 84년도 아마 정착하신 것 같은데 정착금은 턱도 없고 사회에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라고 글을 주셨습니다. 흐뭇하게 웃으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기분 좋습니까? 예, 이렇게 성공한 선배님 계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웃는 거죠. 예. 예. 자, 참, 이주연 씨 얘기를 다시 돌아오면 이분은 잘 정착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사실 정착 못하는 분들이 오히려 좀 더 많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예, 먼저 이제 정착에 대한 기준이 좀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동안 정부는 자립 정착 기준을 이제 퇴소할 때 그 당시에 네. 취업을 했냐 안 했냐 이걸 따집니다. 그러니까 그 취업이라는 기준은 뭐 주유소 알바, 편의점 알바도 포함되어 있어요. 아. 그래서 거의 그때 당시 통계가 100% 가까이가 자립됐다고 이렇게 통계가 나왔어요. 아르바이트를 취업으로 보긴 어렵잖아요. 예, 사실은. 그때 당시가 딱 나가기 당시 알바만 해도 취업, 자립이라고 표현을 했었고 네. 실제적으로 시설 퇴소인 중에 자립률은 7%도 되지 않습니다. 아하. 예, 여기서 제가 여기서 말하는 자립이란 사회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예. 지속적으로 직장 생활하며 스스로 살아가는 시설 퇴소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 일으키지 않고 쭉 살 수 있는 사람들. 지속적인 직장 생활을 하며 스스로 사는 사람들. 근데 예. 그 중에서 7% 중에 1%가 있어요. 직장 생활뿐만 아니라 예.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이룬다? 네, 가족을 만나서 자녀들 양육하면서 그럼 좋겠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족 관계 증명서에 생기는 거잖아요. 고아라는 흔적이 사라지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 시설 퇴소인을 베스트라고 불립니다. 그게 1%밖에 안 됩니까? 1에서 2%입니다. 우리 대표님 1%입니까? 예, 안타깝지만 평범한 제가 엘리트입니다. 1%군요. 예. 안타깝겠네요. 뭐 딱 1%가 예. 1% 같네요. 자신감도 있고. 예. 좀 대표님 그러면 예. 지금 고아 근익연대라는 시민단체를 만들었잖아요. 예. 어떤 생각으로 이걸 만들으신 거예요? 사회자님도 놀라셨겠지만 예. 우리나라가 고아를 위한 인권단체가 없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예, 실은 그동안 이제 저도 시설 출신들이 어떻게 살든 일단 나부터 살아보겠다는 생각이 가득했고 네. 근데 이제 저는 또한 이런 단체도 솔직히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열심히 살고. 예. 근데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뭔데? 그게 바로 뿌리에 대한 정체성과 그리움이었어요. 그래서 작년 3월에 그 뿌리에 대한 정체성과 그리움을 찾아야겠다는 마음을 사로잡혔고 움직이다 보니까 그때서야 이런 단체가 필요하다는 걸 느꼈고 단체를 찾게 됐는데 안타깝게 하나도 없더라. 없었습니다. 그러면 아예 내가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겁니까? 그때 제가 많은 눈물을 흘렸고 그때 100만 고아의 한 해 사무친 눈물에 마음에 딱 닿습니다. 이 눈물은 내 눈물은 100만 고아들이 흘린 눈물의 하나일 뿐이다라고 하고 이 눈물을 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인권단체, 고아 인권단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좀 활동들을 또 고아가 밖으로 나와서 저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자, 네. 자립
남의 도움 없이 스스로 사는 것을 말하는데요. 자, 쉽지가 않아요. 18살 됐다는 이유만으로 세상에 홀로 나오는 것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우리 사회가 어떤 도움을 줄지, 뭐가 복지국가인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고아 건익연대 조윤원 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당신의 머릿속에 K3, K5, K7, 스포티지, 소렌토 중 하나가 는 그리고 우리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2031번님 지금껏 고아를 인식하지 못했었다고 또 좋은 정보 감사하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도 사실 이걸 전달해 드려서 감사합니다. 자, 저는 그럼 내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